그러면 이제부터 시사 해설 성변 지명 제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최근 시기 조선 반도 정세 그렇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자고 생각합니다. 간사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치경제학부 법률학과 강좌장으로 사업을 합니다. 전공은 삼법입니다. 곤충일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정상회에서 부간사장을 합니다. 성윤남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입니다만 4월 초에 우리나라에서 재보임회의 제14기 3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세계에서 좀 주목이 있습니다만 역시 재보임회의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극계에 해당되고 극가에서 최고 결정 기관이 또 재보임회의이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고 조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회의로 되고 있어서 상당히 주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금 재고연도자로 대신 후면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만은 이거 14기 3차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가 14기 3차회 논의 내용을 또 깊이 파악하자면 김정은 극과 프랑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또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서명나 선생님도 좀 말씀을 듣자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회사는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카메라 쪽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2020년 4월 달에 재보임회의 제3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여기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 어떤가는 둘째 두고 재보임회의 그리고 조선노동당과의 관계 이 극과하고 당의 관계를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극가적으로 결정되고 극계에서 결정되고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본질에 있어서는 어느 국가나 당이 영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이 이끄는 인민의 나라 위대한 인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재보임회의 또한 위대한 인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국가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이걸 발전시키고 인민들을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가는 작전이 국책으로서 도입되게 된다. 이것이 재보임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당은 키를 잡고 국가는 너를 쫓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이 다 도입되나 방향타를 잡는 것이 당이고 거구너가 국가. 이렇게 이야기도 자주 됩니다만 재보임회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보임회의의 역사성 그리고 조선노동당하고 재보임회의 관계 속에서의 역사성 이 두 가지 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재보임회의 역사성 속에서 볼 때는 우선 2019년 4월 달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지정연설이라는 것을 하셨다는 것을 모든 동무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에서 무엇이 논의되었는가 이 시정연설에 따라서 2019년 8월 달에 4월 회의에서 제대된 내용이 정화되고 그리고 이번에 3차 회의에서 그 추진점형이 정화되면서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떤 국가 건설 플랜에 맞게 자기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가 이런 것이 작전 도입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조선노동당 곧 인민이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 때문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위대한 인민들의 뜻에 맞게 어떤 국가 건설 플랜 내세우셨는가 이걸 먼저 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볼 수 있는 것이 2012년에 4월 15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돌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 내용 여기에서 김정은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 건설 계획이 큼직하게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15 연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백년사상사, 백년사 정화입니다. 주체의 백년사.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뒤에 100년이 지났는데 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셨던 이 인민의 나라 1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정화 짓겠는가? 정화는 다 한 가지입니다.
탁월한 연도자를 모실 때에 인민들이 행복하다. 이 탁월한 연도자를 모실 수 있는가 어떤가 하는 데 따라서 인민들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거. 이것이 정화되고 앞으로 지금 2012년 그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 조선이 스타트 하는데 위대한 수련님 김일성 주선님하고 위대한 장군님 김정일 대원스님께서 연도해 오셨던 이 방식에 따라서 인민을 위해서 법무하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분수령의 나라입니다. 이 분수령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도 위대한 수련님과 장군님께서 개척해 오신 길을 따라서 자주의 길, 성근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곧바로 나간다는 것을 경량한 공수님께서 결의 표명하신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당연하게 건설해야 되는 사회주의 강국, 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심단결을 해야 되고 불패 권력을 지내야 되고 세세기 산업혁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사회주의 강국 건설 과정에 경연한 원스님께서는 첫 번째 위대한 인민들 정말 어려운 속을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서 고난의 행군도 넘고 강행군도 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매진해온 위대한 인민들이 더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국주의 나라들이 핵 위협을 내걸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날뛰고 있는데 그 본질에서는 미국의 핵 위협을 우리 조국에 감행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국밖에 못 가진 핵무력, 군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압살하려고 하는 시대는 영원히 지나가도록 하겠다. 이것이 캐나다 원스님께서 2012년에 밝히신 플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2012년 원래는 인민들 잘 살게 하겠다. 이제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못하게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순본적으로 말하면 인민들이 배불리 먹이겠다. 그러면서 도시에 국방 건설을 하겠다. 이런 순본이었는데 이것이 달라진 것이 2013년 3월달에 3월 정오회.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냐면 캐나다 원스님께서 우리가 인민생활 향상에 모든 힘을 집중하려고 하려던 참에 부득불 미국에 의한 일적으로 의한 국가적인 그러한 예속, 국가적인 압박이 강해졌기 때문에 국가가 가지는 핵무력의 완성을 위한 힘의 모든 것을 다 힘을 집중하고 동시에 경제건설을 밀어나가겠다는 새로운 변제 노선이 제대되고 이 2013년 3월달부터 2018년 4월달까지 5년 동안에 우리 조국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물론 인민들을 위한 경제 건설도 했고 정치 강화도 했고 문화 건설도 했고 그렇지만 기본은 미제국주의론들하고 마지막 결단을 낼 수 있게 하는 국가 건설사 그것을 중심은 국가 핵무력이다. 이렇게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의 성과적 발사를 해서 캐나다 원스님께서는 그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태업을 일으켰다. 이렇게 정화를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2012년에 제대되었던 국가건설 플랜 이 국가건설 플랜 계획에 따라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국가 건설하려고 할 때 미국 놈들은 우리 조국보다 더 우세한 군사적 우세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압박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 놈들이 더는 꼼짝 못하게 군사력으로서 미국 놈들을 눌러야 된다. 따라서 여기에 먼저 선차적인 힘을 들이자. 2013년도잖아요. 2017년 11월 29일 미국 놈들이 이제 우리 공화국에 군사적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는 국가 협력을 완성합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조미회담이라는 것이 연거가 진행되게 된다. 미국 놈들이 이제는 우리 쪽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고립시키거나 압살시키거나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 쪽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만들어 왔다는 것이 역사적인 정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놈들한테 남았던 카드는 무엇인가? 1995년부터 우리나라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길을 걷게 됩니다. 사회주의
권에 있었던 나라들이 사회주의 자주할때고 우리나라하고 사회주의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자주할때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매우 약해지거나 아니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작게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공화국의 정치적으로 우리 조국을 고립화시키자. 이러한 압살 과정을 우리 조국은 뚫고 온 거잖아요. 자기 나라 힘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압살시키자고 하던 것이 안 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대한의 군사적 압박을 가져다. 말하면 우리 조국이 못 가졌던 핵무기라는 위협을 들고 우리 공화국을 굴복시키려고 했다. 우리 조국은 교환 모슬림의 탁월한 명령에 따라서 3월 전원회의 정신에 맞게 국가협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이룰까? 이제 미국 놈들이 가지는 카드는 정치적 카드가 없고 군사적 카드가 없기 때문에 남은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 카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하고 미국과의 관계라는 것은 교환 모슬림께서 2019년에 12월 달에 추진되었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 제재 대 자력 갱생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이 자력 자강의 힘으로 자력 갱생의 힘으로 오늘날의 인류 역사상 최고 제대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의 제재를 뚫고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미국 놈들이 중심에 대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제재에 말려 들어가서 국가 건설을 탄압하겠는가? 이 두 가지의 대립 구도 속에서 우리 조국이 오늘 경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2019년 12월 달에 단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사상에 맞게 그러면 이번에 2020년 4월 달에 3차 재건미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재건미 회의에서는 기본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2012년에 제대된 방침 그대로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인민을 믿고 이끌어 오셨던 국가 건설에 근본에 깔려있는 자력갱생 이 자력갱생, 자력자강의 힘을 가지고 경제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도입되고 그리고 시험적으로 도입도 되고 그리고 이번에 4월 달에 일시적으로 정화가 되고 그 정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일꾼들에 관한 문제죠. 왜냐하면 일꾼들이 위대한 인민들의 잠재력을 믿고 그 잠재력을 발동시키고 이 발동되었던 힘을 경제 건설에 처음 집중시키자는 것이 단지안의 전원회의 결정이었는데 일꾼들은 과연 인민들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재건미 회의에서는 도입되었다고 보도를 보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미 회의 3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전이 있었는가 어떤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것은 본청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우선 우리 천국에 대해서 본답할 때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 주대했던 우리 연도자가 어떤 결심을 하셨고 그것을 탕리의 결심으로 하고 탕리의 결심에 따라서 국가 재건미회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 방향에 따라서 모든 인민들이 일심단결의 힘으로 하나하나 과업을 수행해나간다. 이 지금 과업 수행의 적재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순천린 비료공장입니다. 따라서 교환 모스님께서는 2020년 새해 첫 번째 현지 지도에 순천린 비료공장을 선발하셨고 이 순천에서 린이 생산되고 그리고 환린으로 전환되고 환린으로부터 위약분도 나오고 신격분도 나오고 그리고 농업 생산을 위한 비료도 나오고 이 문제만 풀리면 모든 나라가 거의 모든 나라 세계에서 린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에 위정하지 않을 수 없는 린이라는 전략 물질을 우리 조국이 자체의 힘으로 생산한다. 이것이 수행되게 되면 우리 조국은 다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한국으로 더 큰 전쟁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원스님께서 순천 린비료 공장에 많은 화력을 부어 주시면서 지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도자가 어떠한 결심을 하시는가 타의 그 결심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더더욱 그것을 국가 건설에서 재건미가 어떻게 구체화하고 인민들을 어떻게 떨쳐나서고 있는가 이러한 순번 우리 조국에 대해서 보는 시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14기 3자 회의 사상에 대해서 그 역사적으로 그렇고 원스님의 사상 미도에 기초해서 좀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그러한 각도로 14기 3자 회의 결정 또 보고랑 보면은 또 안겨올 것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변에서 이야기 속에서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김정은 극과 프라임 기초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씩 하고 있는데 마침 전국의 경제 상황 현탕이 어통하는 또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건데 조금 미국의 경제 체제 속에서 우리나라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고 그렇게도 또 들고도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조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헌재 선생님 몇 가지 발언을 갖으세요. 예, 지금 사회자 동지께서 공화국의 경제 상당히 궁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제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제 체제의 고의만 속에서 공화국이 어떻게 경제를 지키고 그리고 주택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수수께끼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굉장한 일이다 하는 것은 우선 적극 검증으로서 알아놓아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있었습니다만 역시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당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정책이 있었어.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결정이 있고 이러한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역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결정이라는 것을 보는 데 있어서 우선 알아놔야 할 것은 19년에 12월 연간에 4일간이라는 의례적인 형태로서 진행이 되었던 조선노동당 제7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의 경향 원수님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하나하나 따져나가면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기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씩 좀 확인을 할 시간은 없는데 큼직하게 보아가지고 저 나름으로 중요하게 들어잡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보고 속에서입니다. 원수님께서 이제까지 이 경제 건설을 놓고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정진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지역 경제에서 정말로 눈에 띄는 정진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셨는데 앞으로 청년 돌파 사상에 기초해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경제 건설과 관련된 과업에 대해서 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평가를 해놓았던 이제까지 경제 건설을 놓고 만들어 놓았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으로서 경제가 정진되었다, 발전되었다 이렇게는 감히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식의 말씀, 엄한 평가라는 것을 내리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또 우리가 들어잡을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공화국의 경제 건설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까지 우리나라하고의 모습하고의 비교 속에서 경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전진되었고 그리고 발전이 되었던가 이렇게 평가를 해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상대적인 기준으로 경제를 평가하지 말자. 더 높은 차원에서 책임을 가져가지고 내가 경제라는 것을 추진을 시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제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절대적인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 진짜 인민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어느 정도 생산되었고 정말 인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얼마나 절대적인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 이러한 것을 놓고 만들어 놓았던가 이러한 것을 놓고 평가되어야 하고 그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 건설에 돌진하셔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당정책으로서 제시가 되었던 그러한 대회였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기초해가지고 이번에 14기 3차 최고인민회의 결정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가오 부분 보면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은 높은 수준에서의 정상화 또 이에 비슷한 말들이 상당히 앞으로 이 가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거 바꾸고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정상화라는 것은 이루어졌다. 또 그에 맞먹는 도대라는 것은 경제적인 도대라는 것은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에 기초해가지고 더 높은 자원으로서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구체적인 가업이라는 것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오늘날 공화국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송명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경 그렇고 미국 그리고 그 주종 세력들이 상당히 오만 경제 제재 보이망 속에서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경제 발전이라는 것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담보하고 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실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놔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거기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에 의해서 경제제재 보이망 속에서도 자료자강으로 경제라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 중요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들어잡을 수 있는 것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좀 정확하게 규정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일련의 문건들을 보게 되면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는 것을 기본으로 들어치면서도 거기에다가 각 기업만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권한이라는 것을 일정하게 부여하면서 경제라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새로운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구체적인 시책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화국에도 법정이 있습니다. 그 법정 보면입니다. 기업소법이라는 분야의 법률이 이번 새롭게 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 기업소에다가 부여가 되는 권한이라는 것이 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법률에서 밝혀지지 않았는데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것이 이것이 각 기업에다가 권한을 일정하게 부여를 해가지고 자율성을 높여가지고 경제를 진행시켜 나간다라는 정책이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법률에서 그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레콘드입니다. 그 법률 보면은 계획권이라는 권한이라는 것이 기업에다가 부여가 된다. 이거 31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생산 조직권, 제품 개발권, 그리고 분질관리권, 합병합작권과 무역권, 노력 조절권, 인재관리권, 재정관리권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넓은 영역의 권한이라는 것이 공화국의 기업들한테 부여가 된다 하는 것이 법제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입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지금 기업소들에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신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앞에다가 상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이거 무슨 상품인가 하면은 앞에 씌워주고 계시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솔레면 2013년경 이거 먹는 방법이 그 뚜껑에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은 뚜껑을 개봉한 후 물을 넣고 뚜껑을 닫고 이렇게 해서 다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나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은 이거 놀랍니다. 40분 기다리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축소냉면 축소냉면인데 만드는데 이거 40분 걸린다 하는 것이죠. 은나입니다. 축소냉면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아도 2013년경에 이제 벌써 공화국 경제라는 것이 상당한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경제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나왔다. 그걸 판매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정말로 추솔냉면 못자고 하는 인민들의 수요에 알맞는 상품으로서 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역시 있지 않습니까? 추솔냉면 못자면 이제 곧 먹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못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40분 기다린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냉면 이거 작물을 부어놓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40분 기다리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동 어떻게 되어 있는가? 토음물을 넣고 또 토음물인데 냉면보다 기다리는 시간 깁니다. 50분부터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역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먹자라는 수준으로서 생산 이때까지는 많이 추진이 되었던 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생산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안게 되는 인민들의 수요, 인민들의 상황 그러한 것까지 위식을 높여가지고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있었던 어떤가 하면은 아주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데 이러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의 시책에 따라서 기업의 위식이라는 거, 또 생산에 대한 위력이라는 거 많이 달라져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작년 가면은 계속 주소쿠스 여러 가지 종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걸 보아주시면 아는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4분, 3분 이렇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계량되어가지고 진짜 의미에서 의미 있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포테토 칩스입니다. 재미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무엇이 재미있는지 의외가 경흥입니다. 경흥에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들고 있는 공장 어딘가 하면 선흥입니다. 다릅니다. 장소가. 경흥가 팔고 있는 과자이지만 만들고 있는 것은 선흥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일본에서도 세븐 프레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세븐일레븐에서 독자적인 상품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그 상품 만드는 공장 세븐일레븐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를 만들 수가 있는 공장 가지고 있는 롯데라든지 유기즈루시라든지 그러한 장소에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해가지고 좋은 수준으로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죠. OEM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경제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 수법의 하나인데 이거 보면 그러한 형태로서 지금 여러 가지 상품이란 것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도 엿볼 수 있고 그럴 만한 수준에서 인민생활이 지탱되어 있다 하는 것도 확인될 수가 있는 그러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도 역시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다가 역시 기업들의 권한이라는 것을 부여를 해가지고 자율성을 높인 것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높은 수준의 예비를 동원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실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단편적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은 경제라는 것이 과거와 비할 바 없이 많이 공학에서 자력자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까? 예. 이상입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생활적이면서 알기 쉬운 설명이었습니다만은 중소생들의 발언을 통해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정면돌파 사상과 전략 그래서 실정 강력을 극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지적 힘, 내적 통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 당의 75돌을 적은 정사에 특기할 대정치 주전으로 빛내고 조선혁명의 진구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 그러한 회의였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질문에 들어가자고 생각합니다만은 지난 2019년 4월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원수님께서 시정영서를 발표하시고 자력 번영의 토대를 구축하는 문제 제기하신 후 1년이 지나서네 이렇게 오늘 14기 3차 회의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1년간에 가장 큰 성과라 할까 무엇이 가장 변했는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좀 답을 말씀 받고 싶습니다만 뭐가 있습니까? 작년 4월 말에 저부터 가서 12월 달에 12월 초에 중국에 좀 갔다 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인민들의 보는 높이가 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느낌입니다. 작년 4월 달이면 제1차 제업이 있은 뒤에 인체이기 때문에 인민들은 경야는 원스님의 말씀 사상에 맞게 자력불강 이런 뜻을 자기들이 안고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짜고 끝까지 해제길 때까지 매진해 나가는 속에서 반드시 성과를 창조해내겠다는 결심이었다며 그 연말에 만났던 저인민들하고 여러 분 만났는데 그때 이야기하던 내용은 우리가 세계를 앞서 나가는 그 무엇을 만들어야
그것이 단 비는 하나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컴퓨터 하나라고 하더라도 세계를 앞서가는 최첨단 수준의 것을 돌파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한 것을 인민들이 자각을 하면서 지난 시기 저 자신이 받은 느낌으로서는 내고 평양의 그 화려한 건설 모습을 보고 세계에 이렇게 굉장한 건물 없죠. 저는 내적으로 보았을 때 긴자니까 이때미나사이 라는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그런 것을 많이 느꼈던 때하고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아직 따라 뒤떨어진 수준에 있는 것들이 많다. 물론 세계를 앞서가는 수준에 있는 것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뒤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뒤떨어진 것을 앞서 나가게 개척해 나가고 바꿔나가고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위대한 수령님 장군님의 유흥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을 인민들이 자기의 내적 욕으로 인생관으로 느끼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편을 많이 가져오게 되었죠. 혼자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소면 선생님 그 말씀하신 그냥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나름의 말로서 좀 변형하면은 뭐 차례차례라는 것이 정말 그 리상의 그호가 아니고 정말 이제까지의 경제 건설을 통해가지고 차례차례라는 것이 실종 그호로 되었다. 그만큼의 도대라는 것이 갖춰졌다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존재이고 성과 큼직하게 찍을 수 있지 않겠는가 고 생각을 합니다. 파워포인트만 사용해서 미안합니다. ISO든지 하사든지 GMP든지 아십니까? 국제 표준화 기준입니다. 이러한 징호를 받게 되면은 그 공장에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상당히 이 최근 몇 년간에 공화국의 공장들이 이러한 ISO든지 하사든지 GMP와 같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공장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화국에서는 ISO, 하사드, GMP 안 된다. 더 높은 수준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힘놓고 있는 것이 12월 15일 품질 메달이라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성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ISO, GMP, 하사드 이러한 국제적인 인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존재 조건으로 하면서 거기서부터 완전히 끝사나가 되어야 합니다. 든지 여러 가지 또 플러스 알파의 요건들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달성했던 공장만이 이 메달 수요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네. 이러한 것을 보면 이 12월 15일 품질 메달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공장들 많이 수요를 받게 되었는데 이 속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장들이 ISO로서 그치지 말자, 하사프로서 그치지 말자, 더 높은 차원에서 상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자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맹돌고 경제라는 것을 지탱시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력 자강이라는 것이 비상그호가 아니고 실종 행동으로서의 그호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높은 하고 같이 따라 냉철하죠. 현장에 대한 린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를 건설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초로 되는 린이나 반드시 필요하다. 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하 자원으로서는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지하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과 중국과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린을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 린을 만들자면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 어떻게나 해서 만들어보라고 해서 순전 린비어 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단적인 결의로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정반의 원리 그리고 옷을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공장에 있는 사람들도 옷은 생산할 수 있고 말한 디자인 그냥 그대로 생산할 수 있는데
품질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실이다 또. 네, 실이기 때문에 나는 한번 그 초보 의미한데 뭐 아마 네트에 이야기 드렸죠. 예, 그 초보 의미한데 이야기 드리는 것은 카이코持ってこいって말이었어요. 초보 의미한테. 네, 어디인가에 숨겨서 가져오라. 네, 일본의 수준은 그래서 코게이다. 공장에 있는 거 아니고 제일 처음에 자원, 예, 그런 품질 개량해왔던 의뢰한 존재라고 한다네. 이런 것을 자기들이 연구 개발한다. 이런 것에 초보인들은 상당히 자기들의 지금의 지위라는 것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무엇이 모자란가, 모자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도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모습도 봐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알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진심으로 이런 거. 시간이 좀 너무 없어서 또 아쉬운 감도 합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만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잔여인들 간에 상당히 그 변화가 있었다고 지금 인식이 되었습니다만은 반도 이전에 원스림의 전면 돌파 사상 때 그 전략, 그래서 그 실정 간령을 그용하는 반도를 어떻게 뚜렷이 제기했는가, 지금 이런 것을 또 제기하고 있다는 데서 조금 각 부분만 느끼시는 내용이 있으면 또 소개나 해주시면. 원스님의 반도를 요즘에 그 전면돌파 사상을 구현하기가 반도를 어떻게 중심가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조금 적극적이었어요. 우리도 내고 민족교육이 하나 중심권이 인것처럼 그쪽에서 전면돌파 전에 지금 현재 건설에서 지금 어디 그 제가 하던 그 반도를 어떻게 제시했는가 그 부분에서. 내적 통조, 내적 통리라는 것은 본질에서 사상적. 네, 네. 어떻게 사상의 불을 지키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상 교양 사업하고 정치 사업밖에 없는데, 사상 교양 사업이라는 것은 사상적인 수준이 원래 아직 높지 못한 사람들을 더 높게 변모시켜 나가는 이거 사상 교양 사업이고, 원래 사상대로 있지만 그 잠재력을 충분히 관시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사람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치 사업을 하잖아요. 정치 사업은 사상적 자극을 주고 물질적 자극을 주고, 그 기본으로 되는 것이 역시 내적 동력을 강화하는 데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일꾼이다. 일꾼들이 얼마나 인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드싱해서 법무하는 과정에 군중의 신뢰를 얻어나가는가, 이것이 첫째이고, 일꾼들이 어떻게 과학적인 목표를 내걸고, 과학적인 목표를 내걸기 위해서는 오늘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을 잘 분석해서 과학적인 높은 목표를 내걸고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글다글 노력했다. 달성되었다면 더 높은 목표, 달성 못되었다면 왜 안 되었는가 라는 것을 정화해서 마지막까지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일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과가 창조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저기 여러분도 그렇지만 노동신문이라든지 그런 데서 강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때일수록 사상 교양사는 더 힘이 집중되고 있고 또 새로운 또 방법도 나가겠다는 거죠. 예. 혼자 어떻습니까? 소민아 선생님 말씀하신 그냥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경제적인 부분 놓고 좀 말씀드린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김정시대 들어서면서 이 의식 경제 관리 방법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라는 것이 역시 과학기술 중심, 그래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있고 내가 중심제라는 것이 있고, 좀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적인 통력의 힘이라는 것을 활동시킬 수가 있는 그 예비를 다 분출시킬 수가 있도록 하자라는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기업에 권한을 주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같으면 기업 속에 있는 예비, 그래서 그 힘이라는 것을 분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출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육 で 과학기술로 발전시키자고 하는데 과학기술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것이 뭐 새로 나오고 그것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그 도대에 역시 중요하게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교육에 대한 시책이라는 것이 성과를 가짐으로써 이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것이 그 상대로 돌아나가고 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결국 마지막 타져 나가면은 역시 오늘날 상당히 뭐 다른 나라에서는 하루아침 사이에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화국이 지탱하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근저에는 역시 인재라는 것이 키워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시 교육기관에 있는 그 교원으로서 그렇고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는 것은 역시 제일동포사회, 제일조선인운동 역시 근저에서 중요한 것은 인재다. 자기들이가 그러한 것을 좀 공화국의 모습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드 선생님 발언 통해서 인재 문제, 사상 문제하고 그것을 담을 제도, 왜냐 사상하고 제도가 잘 융합되어서 역시 그 실전 관용이 시간표대로 마비간다는 것이 오늘 상당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은 다 14기 3자 회의 또 보고라든지 또 면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1년에 이 8년 만에 원스미 로작에서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자학습을 통해서 또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좀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만 이제 마쳐야 됩니다만은 모처럼 오늘 좀 바쁘신 속에서 중요한 총선에서 사업하는 부가사장이 오늘 이렇게 참가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초급의 정면 돌파 사상의 필수 지금 우리 운동 특히 제일소리 운동에서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바쁜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그 지금 일꾼들 덤포들이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그 조금 내용을 소개받으면서 제1자 시사 해소는 좀 마치자고 생각합니다. 주로 총사업에 대한 사업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호전만 의장 동지께서 정치 일꾼들한테 호소하신 내용의 기본은 전면 돌파죠. 이미 세웠던 목표를 하향 수정하지 말고 애누리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머리를 쓰고 사고해서 실천해서 목표 달성해야 된다. 이러한 결심으로 오늘 중앙 지도부는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지금 중앙 정상회에서는 정상회 앞으로라는 거를 내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의 내용에는 정상회가 가장 앞장에 서서 동포들에게 힘을 주고 곧벌이들의 미래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결심과 함께 그 어떤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아도 정상회는 그람없이 앞으로만 나간다는 모습을 새 세대들에게 또 동포들에게 과시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문제로 자택에서 대기도 하고 즈음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동포들한테 어떻게 힘을 주자고 해서 쌀을 갖다가 동포들 집집을 방문해서 고령자 동포들한테 쌀을 배부해주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원격으로 그리스도한 결전절을 도도府県ごとに 저지해서 아이들을 표창해주자라든지 아이들한테 도서관 사가지고 책을 보라고 한다든지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데 인터넷 환경이 없다면 인터넷 환경 갖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자든지 그렇게 해서 정상 회원들의 기본은 앞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멈춰서서 있다면 아무런 발전도 없고 오직 앞으로 나갈 때 밖에 그 어떤 성과도 없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국의 전면 돌파전에 발을 맞추고 또 심장의 박동소리도 맞추면서 오늘 정상회 그리고 일본 각지의 우리 동포들이 악을 닭을 노력도 하고 애국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대학생 동무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입니다만 아까 교육 문제가 강조되었지만 교육에서 기본은 동무들 교육마당에서 하는 동무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 또 그 공부를 하는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뜻을 높이 세우고 뜻을 높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동무보다 나는 시험에서 100점이었다. 요 동무는 98점이었다.
내가 더 잘났다. 그러한 자그마한 저울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고 세계 최첨단 수준의 인재가 여기 조선대학교에서 나왔다. 또 나만이 아니고 나도 너도 같이 최첨단 수준의 그러한 인재가 되고 우리 조국에 임하지도 하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임하지도 하고 우리 동포사회에서 발약하는 인재가 되겠다는 높은 뜻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앞으로 대학 생활을 잘 나가주었으며 중동생하면 잘하십시오. 예, 좀 아쉽습니다만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두 선생님들한테 좀 화면 앞에서만 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1차 성견 지명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오로 성견 지명 2차, 3차 계속하겠습니다. 학생 동무들께서 계속 잘 시청해 주길 바라면서 제 1차 시사 해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출연 고맙습니다.